리스펙 2학년 신선한 사회문화의 신성호입니다. 우리 사회문화 A반이 꼭 들어야 하는데 설명해 주지 않았던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박범 선생님이 아니라 카메라에 나올 시간도 없는 제가 급하게나마 목소리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잘 생각을 해봐. 내가 카메라를 찍지도 못할 정도로 시간이 없고 박보쌤을 보여주지도 못할 정도로 꼭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내가 이걸 왜 해주겠어? 응?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여러분들 내일이 시험일 텐데 다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길지 않은 영상일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졸릴 수도 있겠지만 집중해서 끝까지 듣고 뭐 안 들으면 여러분 탓이니까요. 끝까지 잘 듣고 좋은 점수를 받아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길었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을 배우면서 이 모든 것들은 사회 문화 현상, 즉 그 중에서 벌어지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모두 다 언급을 할 수 있다. 모두 다 각각의 시선으로 사회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질문에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은 모두 사회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 또는 사회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맞아. 세 가지 다 이야기할 수 있었지 라고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회 문제 두 가지를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사실 이거 듣고 있는 여러분들 본인이 생각하는 요새 사회 문제는 뭐가 있어요? 뭐 성평등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출산율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고령화 또는 뭐 이런 코로나 이런 것들도 다양한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시험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 좋은데 일단은 시험 잘 보려고 점수 잘 맞으려고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사회문화 현상 두 가지만 오늘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걸로. 첫 번째는 왼쪽에 먼저 보이는 바로 가족 간의 갈등, 즉 가족 갈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가족 간의 갈등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야지 왜 싸워요 할 수도 있고 누군 이거 가족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누구는 가족 문제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는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시선에서 설명할 수 있는 가족 문제 뭐 가정 폭력이나 집안 아동 학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고 이 오른쪽 봐봐요. 여기 보면은 어서 많이 보던 그런 과 잠바? 학교 잠바죠. 맞아요. 선생님이 몰래 찍은 거는 아니고 인터넷에서 올라와 있는 성수고등학교의 수업 장면인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 지금? 수업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학교 수업과 같은 교육을 어떻게 각각의 이론별로 살펴볼 수 있는지 선생님, 교육이 왜 사회 문제인가요? 교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 현상, 사회 문제들을 우리 교과서에서 또 문제집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가족 갈등과 교육 이 두 가지라고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 사실은 각각의 문제를 이론별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데요. 일단 자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능론은 기본적으로 세상은 아름다워 아름답지 않아? 그치 아름답죠. 따라서 이들은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족들은 기본적으로 자 개인의 생각을 섞지 말아요. 자 기능론자들은 기본적으로 가족들은 화목해야 돼 화목하지 않아야 해? 그치. 화목해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가족들이 화목한 건 어떻게 보면 그게 기본값이야. 디폴트 값. 그게 무조건 가족이라면 화목한 게 당연하고 정상적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기능론자들은 왜, 왜 가족끼리 싸우고 문제가 발생을 할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기능론 설명을 하면서 기능론자들은 세상에 각각의 역할이 있다라고 했어, 없다라고 했어? 그치, 있다라고 했죠. 또한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도 있다 했어, 없다 했어? 그치, 있다고 했죠. 따라서 이처럼 더 중요한 역할이든 덜 중요한 역할이든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가족 문제가 왜 발생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구성원들이 각각이 맡고 있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기능론자들은 아빠는 아빠의 역할이 있고 엄마는 엄마의 역할이 있고 자식은 자식의 역할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아빠가 아빠답지 않고 엄마가 엄마답지 않고 자녀가 자녀답지 않게 생활을 한다면 그래서 가족끼리 싸우고 다투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기능론자들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다 보니까 한 번 더, 가족들은, 기능론자들은 가족은 서로를 믿어야 돼, 믿지 않아야 해? 아, 말해봐. 믿어야 돼, 믿지 않아야 돼? 그치. 서로를 믿어야겠죠. 근데 각각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은 학교 일을 하거나 같이 뭐 축구나 게임을 하면서 같은 팀원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해. 1인분을 못해. 1인분 못하면 믿음이 가, 안 가? 믿음이 안 가지. 아, 1인분 못하네 하면서 채팅창에 아니 라고 아니시에이팅을 시전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거를 신뢰감, 믿음이라고도 부르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유대감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각자 맡은 바 1인분을 못하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유대감, 믿음 이런 것들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기능론자들은 가족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냥 이대로 이걸 놔둘 겁니까? 아니지.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위에 전부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이대로 내리기만 하면 돼. 이대로 반대로만 하면 돼. 구성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1인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아, 바꿔야 돼, 팀원을? 아니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만들어야지. 따라서 구성원들이 각자 맡은 바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면 가족 문제는 해결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점이 생겼네요. 어디 보죠. 지울 수 있나? 안 됩니다. 그냥 봐주세요. 자, 또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거나 또는 유대감이 약화돼 있으니까 유대감을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약화된 유대감은 강화시키면 됩니다. 유대감을 강화시키면은 됩니다. 유대감 강화를 우리는, 자, 기능론자들은 혹시 상호 의존, 상호 유기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쵸.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만들면 가족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너무 빠르면 네, 참고 보세요. 어쩔 수 없죠. 오프라인인데 어쩌겠습니까? 아, 온라인인데. 자, 그럼 두 번째. 갈등론자들을 한번 살펴보죠. 갈등론자들은 가족 문제라는 게 개인이 잘못이야? 아니면 제도가 잘못이라고 볼까? 개인? 제도? 자, 생각해봐. 갈등론은 기본적으로 사회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불평등한 구조와 불평등한 제도로 인해 생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 자,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세상은 불평등한 구조와 불평등한 제도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갈등론이 말하는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와 불평등한 제도의 대표적인 가족에서의 나타나는 제도가 뭐가 있을까? 그치. 자녀 간의 갈등, 뭐, 부모님 간의 갈등 이런 게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가부장 제도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이 가부장 제도는 옛날 조선시대,
약간 유교적 마인드, 남자가 더 중요하고 남편이 더 중요하고 아빠가 제일 중요하고 이런 것처럼 자녀들이나 엄마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아빠가 짱이야. 아빠가 하자는 대로 다 해야 돼. 이런 굉장히 폐쇄적이고 과거 시대 유교적인 이런 제도들이 가부장 제도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론자들은 이 가부장 제도는 평등한 거야, 평등하지 않은 거야. 평등하지 않은 거지. 자녀들이나 엄마들한테는 자기가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아빠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능력이나 이런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평등한 제도인 가부장 제도의 폐해 때문에, 가부장 제도 때문에 갈등론자들은 가족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주어주다 보니까 가족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제도랑 이런 구조의 문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방금 말한 거 가부장 제도는 불공평한 제도다, 공평한 제도다? 그치, 불공평한 제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공평한 제도로 인해 불공평한 권력 관계가 생겨 버립니다. 아빠가 힘이 더 세져 버리고 남자가 더 힘이 세져 버리고 이런 식으로 안 좋은 불가피한 이런 문제들이 뭐 때문에? 뭐 어떤 것 때문에? 불평등한 제도, 불평등한 구조 때문에 생기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결 방법 뭐가 있을까? 아까 말했죠. 그대로 반대로 하면 돼. 가부장 제도 반대로 하면 되고 불공평한 권력관계 반대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할까? 그치. 가부장 제도가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제도면 가부장 제도를 없애버리면 돼. 따라서 우리는 가부장 제도를 타파한다. 깨서 부셔서 조각내버린다. 없애버린다라고 해서 가부장 제도를 타파하면 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왜? 구조와 제도의 문제 때문이니까. 두 번째, 불공평한 권력관계는 어떻게? 그치. 공평하게. 불공평한 거는 공평하게 하면 되지. 공평한 가족관계. 더 이상 권력관계가 아니라 공평한 가족관계가 되면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기능론과 갈등론은 각각의 왜 가족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라는 것만 먼저 알고 있으면 해결 방법은 반대로 하면 되니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에 상상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가족 문제가 왜 발생한다고 할까? 자, 상징적 상용론자들은 사람마다 각자 그때 달라요. 따라서 사람들이 가족 문제를 보고 이거는 아동학대인데? 이건 그냥 아빠가 아들을 놀아주는 거 아니야? 엄마가 아이를 훈육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어떻게 의미부여, 즉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져. 해석 차이. 여러분들이 롤 할 때마다 미드 차이, 정글 차이 하는 것처럼 이들은 해석 차이 무쇠야. 해석 무쇠입니다. 사람마다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요. 해석 차이, 채팅 차이 계속 히읗, 시읒 계속 히읗, 시읒, 치읒, 이응 해가지고 해석 차이. 자, 지금부터 기억해. 상상론은 해석 차이입니다. 해석 차이가 모든 문제는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거다. 따라서 문제가 없다? 그렇진 않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뭐에 따라서? 다 같이. 뭐에 따라서? 그렇지. 해석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우리는 가족 문제를 각각의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의 입장에서 살펴봤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갈등론은 추가적으로 특징이 하나 있어. 자, 다른 것들은 아니지만 갈등론은 갈등이나 대립이 당연한 거야, 당연하지 않은 거야? 그치, 당연한 거지. 따라서 이들은 약간 특이한 게 가족 문제라는 건 그치, 사회적인 뭐랑 뭐, 불평등한 뭐랑 뭐, 구조랑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와 제도 안에서 구성원들끼리
갈등하고 대립하는 건 오히려 좋아. 오히려 당연한 거고, 오히려 정상적인 거야. 이들은 가족 문제를 보고 오히려 좋아라고 합니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다툼이 좋은 거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버지 손 묶으시죠. 자, 먼저 쓰러진 사람이 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러면 안 되겠지. 이런 식으로 가족 구성원들끼리 불평등한 제도와 구조에 대해서 다툼하고 대립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정상적인 거라고 말하는 게 갈등론자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문제를 각각의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이 어떻게 살펴보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별해서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 가지를 할게요. 침대는 뭐야? 그치, 침대는 에이스, 침대는 시몬스, 즉 침대는 우리가 옛날에 침대는 과학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예전에 초등학교에서 광고에서 침대는 과학입니다 라고 해서 어떤 초등학생이 과학은 뭡니까? 라는 질문에 침대라고 썼다가 난리가 난 거지. 아니, TV에서 침대는 과학이라고 그러는데 왜 과학이 침대가 아닙니까? 라고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광고가 바뀐 거래. 그래서 침대는 에이스, 침대는 시몬스로 각각의 브랜드 이름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자, 기억해요. 난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세뇌시킬 겁니다. 침대는 과학이라고 했다면, 자, 지금부터 우리는 다음 단원에 배울 내용까지 교육은 사회화라고 합시다. 교육은 사회화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교육은 뭐? 사회화? 사회화는 뭐? 교육. 좋아요. 좋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회화라는 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잖아. 이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규칙이나 제도, 법칙, 약속 같은 거를 가르치는 과정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부른다고 교과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교육을 서로의 이론들은 어떻게 살펴보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봐. 교육이라는 건 사람이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능론자는 다시 한번 사람들은 자신만의 역할이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르고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각각 어디에 잘 어울리는지, 어디에 잘 어울리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려주는 과정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와닿지 않는다면 피파나 FM을 하는 친구들과 롤을 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교육이라는 건 롤로 쳤을 때 본인의 라인이 미든지 정글인지 뭐 서폿인지 알려주는 과정이라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랭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서폿을 잘하는지 정글을 잘하는지 미드를 잘하는지 뭘 잘하는지 알려주는 과정이 교육이고, 따라서 이러한 교육을 해야 이 사람들이 랭게임에 들어갔을 때 자기의 맞는 위치에 적재적소 자기한테 딱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역할을 도와주는 게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롤 하는 친구들 다 이해됐습니까? 그치. FM이나 피파 하는 친구들은 그 포지션별로 본인이 공격수인지 수비수인지 뭐 미드필더인지 그런 것들을 어디가 어울리는지 알려주는 과정이 교육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을 통해 본인이 어디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딱딱 맞게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게 교육의 기능이라고 기능론에서는 말을 하고 있고, 자, 두 번째로는 기능론은 기본적으로 사회는 갈등하고 대립해야 돼? 아니면 안정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돼? 그치. 안정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능론은 교육을 통해서 각자 어디 라인으로 갈지 정한다면 싸울 일이 없잖아. 갑자기 미드 갑니다. 뭐 안 가면 던짐, 미드 안 주면 던짐 이런 게 없다라는 거야.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이면
이런 거 없이 나는 어디가 잘 어울리니까 여기로 갈게요. 아, 이번엔 내가 정글을 갔으니까 다음엔 내가 미드를 갈게요. 이런 식으로 양보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되게 조화되게 5인큐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게 기능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너무 롤로만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미드, 정글 이런 것만 떠올리면 안 되니까 교과서 표현으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다. 또 사회의 안정과 조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기억해 두는 게 문제 풀기에 좋을 거다. 됐습니까? 좋아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다른 사회문화반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많이 헷갈려 했던 부분인데, 자, 기능론자들은 노력을 통해서 사람이 신분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할까, 없다라고 할까? 어떻게 생각해? 아, 지금 졸고 있어요? 자,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자, 대답해봐. 기능론자들은 노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할까, 없다라고 할까? 한번 말해봐. 생각했어요? 자, 정답은 사회적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선생님 왜요? 얘네들은 정해진 역할이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치? 사람마다 더 중요한 역할과 덜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더 중요한 사람들이 덜 중요한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야, 니네가 억울하고 돈 적게 받는 게 열받으면 노력해. 열심히 해서 따라오면 되잖아.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노력하면 너네도 열심히 해서 우리처럼 되면 되잖아. 즉, 이래야 더 받는 사람과 덜 받는 사람이 있어야 덜 받는 사람들이 더 받는 사람들을 보고 열받아가지고 와, 내가 쟤 따라잡고 만다. 내가 쟤보다 더 많이 벌고 만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분의 이동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뭐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서 언제든지 사회적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사회적 이동이 가능하고 노력을 하려면은 뭘 다르게 줘야 돼? 그치, 성과, 돈을 다르게 줘야 해. 따라서 우리는 교과서에서 이런 거를 차등배분을 인정한다라고 합니다. 쌤, 차등배분이 뭡니까? 나눠주는 거.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이런 것들을 차이를 둬서 등급의 차이를 둬서 배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들은 교육에 있어서 기회의 평등을 중요시 여길까? 결과의 평등을 중요시 여길까? 결과라고 하면 안 돼. 결과는 노력을 더 하든 덜 하든 어쨌든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이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야? 아니잖아요. 아니죠. 자, 따라서 이게 쉽게 설명해 주자면 무슨 소리냐면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와 6부 리그에서 뛰는 신성호 선수가 서로 노력한 게 다르고 실력이 다르지만 돈을 똑같이 받으면 그건 공산주의야. 그거는 결과적 평등이 돼버리는 겁니다. 즉 6부 리그에 있는 신성호 선수가 아직 프리미어 리그에 있는 손흥민 선수보다 축구를 못하고 노력을 덜 했지만 노력을 더 한다면 정말 열심히 한다면 누구나 프리미어 리그에서 뛸 수 있는 기회를 받는다는 거야. 즉 교육이라는 건 기회의 평등을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누구든 노력하면 프리미어 리그에 갈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게 기능론자들의 입장입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정리. 기능론자들은 본인이 미드 갈지 정글 갈지 인재가 본인에 맞는 위치,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는지를 중요시 여기고, 두 번째, 이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저 미드 안 좀 던집니다. 이런 게 없다는 거야. 사회적 안정과 조화에 기여를 할 수 있고, 세 번째, 사회적으로 노력을 하면 돈을 덜 받는 사람들이 더 받는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 노력을 하면 사회적 이동이 가능하고 이러한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노력하게 만들려면 돈을 차등배분, 차이를 둬서 명예, 권력, 돈을 줘야 되고 단 이러한 기회는 누구든지 프리미어 리그 성공할 수 있는 사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 기능론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갈등론인데, 자, 갈등론 같은 경우는 기능론이랑 대부분 반대겠지. 대부분 반대 내용인데, 야,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고 거짓말하지 마. 이거는 눈속임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고, 교육을 배우면 배울수록 사회가 안정되고 교화되는 게 아니라 대립만 심해지고 계급 간의 차이만 더 심해져. 라는 식으로 반대로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자, 이들은 자, 기능론자들아, 잘 들어봐. 어떤 한 A라는 학생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판검사가 됐다고 치자. 근데 본인의 아버지가 삼성 회장, 하나 회장인 자녀들이랑 본인의 아버지는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졌는데 본인이 노력해서 판검사 된 애들이랑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들이 똑같을 것 같니? 아니야. 정신 차려. 니네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도 부모님의 직업, 본인의 집안이 빠방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니까? 라고 말하면서, 즉,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가정 배경, 가정 환경이 제일 중요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이러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가정 환경은 뒤집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이 갈등론자들의 입장입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갈등론자들은 교육을 받으면 안 되겠네라고 주장을 하는 거네요. 왜? 교육은 나쁜 거니까. 교육은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드는 거니까 교육을 배우지 말자고 주장하는 건가요? 아니야. 아니야. 갈등론자들도 자, 기본적으로 교육은 필요해.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입장을 이야기하지만, 근데 이 교육이 문제인 이유가 뭐냐면, 자, 이들은 봐봐. 교육이라는 건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할까? 있는 집 자식, 기득권층, 지배 집단이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교육 제도, 갈등론은 기본적으로 교육의 제도가 지배층, 지배 집단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자체가 불평등한 거지. 교육은 해야 돼. 근데 이거를 만들어 놓은 애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따라서 교육 자체는 배워야 하지만 교육이라는 게 지배 집단이 만들어서 이거를 본인들의 지배 집단의 생각을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이러한 교육은 지배 집단의 가치를 주입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배우는 건 오케이 인정. 교육을 배워야지. 사람이 배워야 살아가니까. 근데 이거는 지배 집단, 지네들의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거야 라고 비판하고 좋지 않게 바라본다는 거죠. 자, 지배 집단의 가치를 주입시키다 보니까 이들은 학교에서 교육 내용을 배우더라도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즉 계층에 따라서 유리함과 불리함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이미 있는 집 자식들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워오고 들었던 내용이라는 거야. 근데 없는 집 자식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거야.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랑 이미 많이 들어오던 사람이랑 이걸 가지고 시험을 보면 누가 잘 보겠어. 당연히 더 많이 들어오던 애들이 잘 보겠지.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학교 교육의 내용은 이미 이 갈등론자들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다 기능론자들이라 생각해. 이미 가진 사람들, 기득권층, 지배 집단에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있는 집 자식들한테만 더 유리한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있는 집 자식들한테는 이게 한 번 더 복습하는 거니까 문화적 자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없는 집 자식들한테는 선생님들이 그러잖아.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선생님들이 야 너네는 이런 것도 몰라? 이런 거 안 배우고 뭐 했어 집에서? 이런 식으로 패드립을 친단 말이야.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폭력은 아니지만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징적인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의 내용은 이미 가정 환경에서
있는 집 자식과 없는 집 자식이 유리함과 불리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교육에 기회의 평등이 중요할까? 결과적 평등이 중요할까? 그치. 갈등론자들은 결과의 평등이 중요해. 노력은 누구나 해. 그리고 노력만 한다라고 해서 교육, 제도, 구조가 바뀌어? 아니, 안 바뀌어. 열심히 해서 판검사 돼도 부모님이 삼성회장, 하나 회장이면 못 뒤집는다니까? 따라서 결과적으로 노력이 어쨌든 그들이 태어난 배경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평등해져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갈등론자는 자, 어떻게 보면 결과의 평등은 공산주의야. 자, 이 갈등론 만든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의 창시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론은 결과적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고 기능론자들과 조금 반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리. 갈등론자들은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어. 모두 다 가정 환경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야. 사회적으로 이동 절대 안 돼. 부모님이 어디 그룹 기업 회장님 아니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회적으로 못 움직여. 가정 환경이 제일 중요해. 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러한 교육은 배우는 게 맞는데, 근데 이 교육 누가 만든 거야? 지배 집단. 기득권이 만든 거라서 이거는 그냥 그들의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 넣으려는 거에 불과해. 이거는 구조와 제도는 문제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배우긴 배워야 되는데 구조와 제도가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3번, 이러한 기득권층이 만든 제도와 구조는 어쨌든 더 있는 집 자식들은 또 복습을 하고 없는 집 자식들은 처음 배우다 보니까 계층 간 유리함과 불리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교육이라는 건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모두가 평등해질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돼 라는 게 교육에 대한 갈등론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기능론과 갈등론이 각각 교육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비교해서 특징을 꼭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상상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뭐라 그랬어? 자, 다 같이 히읗, 시읒, 치읓, 이읒, 이거 뭐야? 그치. 각각의 해석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상상론입니다. 말했잖아, 얘네들의 해석 무새라니까. 해석 무새들이. 따라서 뭐랑 뭐의 해석 차이일까? 학교에 가면은 누구랑 누가 있어? 수업을 하는, 그치, 교사와 또 여러분, 학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해석 또는 의미 부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의미 부여 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네 글자로 상황정의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상황정의 차이에 따라서 이 세 가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교육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다 이거는 각각의 사람마다 달라라고 하면서,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이다. 상상론은 교육 제도와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할까?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그치. 당연히 학습관 상호작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거죠. 이거는 개개인들의 상호작용이고, 이거는 학교, 사회적 구조, 사회 체계에 대한 내용이니까 개인이 더 중요시 여겨줄 수밖에 없는 게 상상론입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어떤 거? 사회 문제 중에 어떤 거? 가족 문제와 두 번째로 마지막 한 거,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설명을 꼭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못해서 박봄쌤 대신에 짜잔 하고 나와서 설명을 한 거니까 조금 설명을 하다 보니 길어졌는데, 꼭 기억하시고 오늘 반드시 노트 필기해서 적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듣느라 고생했고요. 여러분들의 훌륭한 꼭
100점 맞는 사람이 나와서 100점 맞는 사람이 나와서 선생님의 이 집에 하우스에 초대해서 다 같이 파리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말했죠. 100점 맞으면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네. 해탈했어요. 포기했습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들 시험 잘 보길 바라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듣느라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